안녕하세요. 양자 컴퓨터와 코인의 시대 제이슨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양자 소형주들의 상승세가 연말까지 계속됐었죠. 작년 12월 중순 이후부터는 큰 조정이 있을 거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괜찮은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달에서 두 달까지의 주가 추이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 양자 종목들이 현재 수준에서 베이스를 잘 다져간다면 추가적인 테마나 실적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큰 조정이 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조정이 온다고 해도 작년 11월 초 수준의 가격으로는 갈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이 예상되는 만큼 단기적인 주가 흐름에 너무 일일비하시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꾸준히 접근하시는 것이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은 작년에도 잠깐 언급드린 종목이죠. D-Wave 퀀텀에 대해서 잠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Wave 퀀텀 잠시 소개를 드리면 D-Wave 퀀텀은 1999년 설립된 양자 컴퓨팅 업계에서는 베테랑 기업입니다. 캐나다에 본사를 두고 있고 세계 최초의 상용 양자 컴퓨터 공급 업체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어닐링 방식과 게이트 모델을 모두 구축한 유일한 회사라고 알려져 있지만 IBM이나 구글의 게이트 모델과는 달리 주로 양자 어닐링 기술에 집중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독특한 시장 입지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어닐링 방식은 재료과학, 신약 개발, 물류, 금융, 암호 분야 최적화 문제 해결에 유리하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요. D-Wave 퀀텀의 주력 제품은 어드밴티지 시리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4400 큐비트 이상의 어드밴티지 2 개발에 성공하면서 기존보다 큐비트 수가 3배 이상 증가된 기술을 선보이기도 했었죠. 실리콘밸리 컨퍼런스에서는 인력 스케줄링, 네트워크 리소스 할당, 제조 프로세스와 같은 비즈니스 과제에 대한 양자 기술 활용, 그리고 적용에 초점을 맞춰서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최근에 이 회사의 주 수익처는 주로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양자 시스템에 액세스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을 통한 수익이라고 볼 수 있고요. 립 클라우드 플랫폼 또는 아마존 브라켓과 같은 파트너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립과 같은 양자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해서 서비스 계약을 도입하면서 상업적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기술력이 괜찮은 기업이기 때문에 D-Wave는 지금까지 다양한 고객사들과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양자 기술을 적용해 왔었는데요. 회사의 역사가 어느 정도 되는 만큼 물류, 인공지능, 재료과학, 신약개발, 제조, 사이버 보안, 금융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프로젝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D-Wave의 기술이 적용된 회사를 보면 마스터카드, 딜로이트, 아르셀로미탈, 지멘스, 유니시스, NEC, NTT, 패티슨 푸드그룹, 덴소, 럭히드 마틴, 구글, 나사와 같은 회사에 D-Wave의 기술이 적용되고 활용된 경험이 있고요. 이 외에도 데이비슨 테크놀로지스와 협력을 통해서 양자 기술을 활용한 군사 인력 교육 지원을 하기도 했었고, 폭스바겐과 협력해서 버스 노선과 같은 도시 환경 교통 흐름을 최적화하고 효율성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의미 있는 적용 사례를 가지고 있고요. 다양한 경험을 가진 D-Wave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상업적인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아쉬운 점은 이러한 활동이 지금까지는 재무적인 성과로 많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회사 경영진에 따르면 D-Wave는 320억 달러 규모의 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영업을 통한 실적이 아쉬운데요.
R&D 중심으로 운영되는 회사라는 느낌이 아직은 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틈새 시장 공략을 통한 상업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좀 더 영업 중심 회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이렇게 아쉬운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죠. 다른 양자주인 리게티나 퀀텀 컴퓨팅보다는 상승률은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많이 상승했고요. 다만 실적을 동반한 상승이 아닌 양자 산업과 양자 기술에 대한 기대감으로만 상승한 것이기 때문에 올해도 주가의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미 있는 실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주요 실적과 전망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보기 전에 잠깐 주요 주주 구성을 보면요. 일단 뱅가드와 블랙록 모두 들어와 있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기관 투자자 비중이 늘어서 42% 정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내부자 비중은 약 7% 정도 되고요. 기관과 개인 모두의 관심이 최근 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주가 흐름에는 긍정적인 모습이죠. 작년 12월 말 상대 강도 지수 RSI는 72로 나오는데 지수로만 본다면 초과매수 국면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수치는 현재 양자 분야에서는 그렇게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매출을 보면 2024년 3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27% 감소한 187만 달러이고 순손실도 계속 늘어서 2271만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양자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은 41% 증가한 160만 달러인 반면에 타 부분의 매출이 80% 감소해서 30만 달러에 그쳤다는 점이 매출 감소의 주요 원인이고요. 다행히 21년부터 23년까지 매출 추이를 보면 3년 동안은 증가했었고요. 24년 매출은 23년 대비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주가 대비해서 매출이 너무 약하죠. PSR 수치를 보면 계속 높아져서 작년 3분기 기준 384.1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아이온큐에 비해서 2배 정도 되는 수치고요. 구글같이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는 글로벌 기업과 비교했을 때는 50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영업이익 적자도 계속 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순이익 적자폭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12개월 EPS가 마이너스 0.42이고 2024년은 매분기 마이너스 0.1 수준입니다. BPS도 계속 낮아지고 있고 작년 3분기 기준 마이너스 0.08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양자 중소형 종목이 아직은 의미 있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재무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D웨이브 재무 상태는 다른 종목 대비해서 조금 더 안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작년에 자금 조달 프로그램을 운영했었죠. 1억 7,500만 달러를 성공적으로 확보했었고요. 다행히 자금 조달에 성공하면서 일단 유동성 위기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1년 후나 2년 후의 상황을 장담할 수 없는 만큼 근본적으로는 매출과 이익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월가 분석가들의 의견을 보면 D웨이브의 매출이 2025년에 1,480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예상치대로 된다면 현재 수준에서 대략 70% 정도의 성장을 보여주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익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정리를 좀 하면 D웨이브 퀀텀은 올해의 실적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력과 경험은 다른 중소형 양자 종목 못지않게 괜찮다고 볼 수 있지만 좀 더 차별화를 가지기 위해서는 오류율과 안정성을 좀 더 개선해야 하겠고요. 특히 재무적 리스크가 큰 만큼 매출과 실적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다만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실적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만약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주가는 다소 큰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반대로 기대치를 만족하는 실적을 확보하게 될 경우에는 기술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향후 주가도 좋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양자산업에 대한 지원이 미국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 지속될 예정이고요. 이미 작년 하반기에 미국 정부에서 양자산업에 27억 달러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 양자 기술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미국 입장에서는 점점 더 양자 기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간은 양자 종목의 주가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단기적인 목표 주가, 단기적인 매도 매수 의견에 대해서는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보면 양자 종목에 대한 목표 주가가 수차례 변경되었고요. 작년 12월 초부터는 양자주에 대한 과매수 의견, 매도 의견이 고개를 들었지만 오히려 주가는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이 얘기는 이번 양자 종목 주가 상승을 월가에서도 제대로 예측을 못했었다는 얘기고요. 이 얘기를 조금 달리 하면 어떤 전문가도 양자 종목에 대해서 단기적인 주가를 예측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면 분명히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주가의 등락에 너무 일희일비 하시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보시고 조금씩 꾸준히 접근하시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좋은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